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률사관학원 입시팀장 서충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정시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앙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모집 인원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폭을 보인 곳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인데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총 6.2%, 그러니까 1253명에서 954명으로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모집 인원 감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위주에서는 1533명에서 2023명, 즉 9.3%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수능 위주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신다면 수능 일반 전형만 확인을 했을 때 2022학년도 1194명 대비 2023학년도는 총 1727명, 즉 533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보시면 플러스 알파라고 달아놨을 겁니다. 제가 왜 플러스 알파라고 뒀냐면 작년도는 수시 미충원이 포함된 인원이 11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는 수시 미충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1727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533명이 끝이 아니라 수시에서 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살펴보셔야 할 내용은요. 필수 응시 과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연 계열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 탐구 영역도 응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 계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적,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를 응시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과학탐구 응시를 하실 때에도 동일 과목의 1, 2 과목은 응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열별로 수능 응시 영역 반영 비율에 대한 차이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시 유불리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수학을 굉장히 잘 응시를 했으면 중앙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디자인 학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40% 이상이고요. 이 40% 이상은 굉장히 큰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를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역에 대해서, 즉 확통, 미적, 기하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와 한국사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영어,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반영이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100점, 2등급 98, 3등급 95, 4등급 92, 그리고 5등급부터는 4등급과 5등급의 등급 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시작을 하죠. 즉 5등급 아래는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은 5등급까지는 10점으로 최고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인문, 자연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10점으로 최고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점 1000점에서 가산점으로 110점까지 받게 돼서 만점은 1110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이 총점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개를 가지고 왔고요. 학생 A와 학생 B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 A는 실제 저희 학원에서 실제 합격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합격한 학과는 소프트웨어 학부입니다. 총점 계산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대표적으로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학교이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1을 표준 점수화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표준 점수 중에서도 국어, 수학, 탐구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반영 비율에 맞춰서 자연 계열은 국어 25%, 수학 40%, 탐구 35%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표준 점수에서 얼마를 곱하게 되는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30점이라고 하는 국어 표준 점수에 25%일 시 1.25를 곱하시고요. 수학 144점이라고 하는 표준 점수에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점수 2개를 더한 값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위 기준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 124.64에다가 35%의 경우에는 1.75를 곱하시고 영어가 2등급 그리고 한국사가 4등급이기 때문에 영어 2등급에 대한 98점 그리고 한국사 4등급에 대한 10점을 더해서 총 776.6이라고 하는 점수를 자연계열에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35%, 40%, 25%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연계열에서 탐구 점수가 124.64였는데 공공인재학부에서는 124.48이죠. 즉 다릅니다. 다른 점수를 가지게 돼요. 변환표준 점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점을 계산했을 시에는 779.1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범대 인문대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사범대 인문대에서는 국어 40, 수학 40, 그리고 탐구 20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국어 130점이라고 하는 표준 점수에 곱하기 2를 하시고 144점에 곱하기 2를 하시고 변환 표준 점수인 130.48에다가 곱하기 1을 하셔야 됩니다. 20%입니다. 그리고 98점에 10점을 더한 108을 더했을 시 186.48이 됩니다. 실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과인 소프트웨어 학부를 합격한 사례입니다. 밑에 보이는 빨간색 학생 B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성적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수학이 97이라고 하는 100분위를 맞았고요. 탐구를 96, 1등급 커트라인을 맞춰서 받은 점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을 받았지만 총점상으로 자연계열에 입학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앙대학교에서는 수학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영어 등급 극간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면 영어 하나 등급 차이가 국어 수학에서 몇 점 또는 몇 문항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1등급은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5점, 4등급 92점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적분을 1등급을 받은 학생이라면 한 문항당 원점수는 한 4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표준 점수는 약 3에서 4점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점이라고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3.5점일 시에 제가 곱하기 2.25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영경제대학인 경우에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45%입니다. 45%니까 굉장히 큰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큰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 45%일 시 2.25를 곱한 총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 7.875점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니죠. 그리고 3.5 곱하기 2. 자, 이거는 경영경제대학 디자인학부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이 왜 수학은 40%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7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7에서 7.5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국어 2등급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문항당 원점수는 약 3점 정도 차이가 날 것이고요. 표준 점수로는 약 3에서 4점 차이가 나지만 일단 3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1.75, 35%죠. 3 곱하기 1.25, 25%입니다. 3 곱하기 2, 40%입니다. 요걸 보게 되면 한 4.05점에서 6점 차이니까 한 5점 내외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 등급 간 차이가 약 2에서 3점이 납니다. 3등급 안에 들어왔을 시에. 1등급자와 상등급자의 차이가 5점인데 국어 수학 한 문항 차이 이하 또는 동급 정도의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영어 1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어려운 국어에서 어려운 문항, 수학에서 어려운 문항 한 문항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중앙대학교를 합격하는 사례에 대한 이제 케이스를 분석을 해야겠죠. 중앙대학교에서 영어 4등급 맞고 합격한 케이스는 정말 드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를 3등급 이내에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대학교 학과들의
모집 단위들의 군 배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다군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시 미충원 인원이 1.3% 작년도에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모집 인원에서 약 정시 모집 인원에서 1.3%가 더 더해진 인원을 나중에 뽑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타 대학 군 배치를 제가 적어뒀는데 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대가 나군에서 전부 모집 단위를 선발을 하고요. 연고대가 가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가 가나군, 한양대가 가나군, 서강대가 나군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2023학년도 기준입니다. 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앙대학교 상위 대학들의 군 배치는 가와 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앙대학교 위에 있는 상위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군은 어딜 지원을 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중앙대학교의 경영학부 또는 소프트웨어 학부를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원 인원도 아주 많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충원 인원이 많이 돌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일단 상위 대학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원 인원이 막 1000번대가 합격을 하고 몇백 번대가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섣부르게 지원하기 좀 어려운 군을 다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다군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총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는 정시 그리고 수능 일반 전형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열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일 시에 탐구 반영 비율이 35%이기 때문에 절대 적은 반영 비율이 아닙니다. 작은 반영 비율이 아니에요. 탐구 같은 경우에 정말 잘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인문사범대학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어 반영 비율이 40%입니다. 즉 국어를 굉장히 잘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영어 극간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지는 않지만 총점을 고려했을 시에는 3등급 이내로 들어와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군 배치를 확인을 했을 때 다군에 가장 몰리기 때문에 입시 결과 하락이 잘 일어나지 않는 다군을 지원할 시에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료로 입시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